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북한군의 무기들과 우리 군의 무기들 중 성능이 훨씬 뛰어난 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 한국군의 것들입니다만 그중 유독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핵무기와 함께 ICBM마저 개발하고 있는 북한군의 미사일 기술과 재래식 탄도미사일 중에서는 최강의 파괴력을 지녔다는 현무5를 비롯한 각종 정밀 유도 탄도미사일 개발해내는 우리 한국군의 미사일 기술 간 우열을 가리는 것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북한군과 우리 한국군의 무기를 비교해보고 둘 사이에 얼마나 큰 기술 격차가 존재하는지를 알아보려 합니다. 북한의 포병 전력은 숫자는 많지만 워낙 장비와 포탄이 노후화되고 정확도가 떨어져 아직도 위협적인 것은 맞지만 한편으로는 조롱의 대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점점 더 포병 장비들을 장사정화하며 한국과 주한미군에 대한 위협을 더해가고 있는데요. 북한은 대구경 다연장 로켓 300mm급의 KN-09 방사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KN-09 방사포의 경우 사거리가 200km에 달하며 300mm급 로켓을 사용할 경우 정밀 유도까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비슷한 체급의 스메르치 다연장 로켓 사거리가 60km에 불과한 것을 감안해 볼 경우 KN-09 방사포의 300mm급 유도 로켓은 사거리를 늘리기 위해 탄두 중량을 스메르치의 250kg보다 작게 줄였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북한은 사거리가 250km에 이르며 로켓 구경이 240mm에서 300mm 사이인 KN-16 방사포 또한 선보였으며 사실상 단거리 전술 탄도 미사일이라 봐야 할 KN-25 600mm 초대형 방사포 또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로켓의 경우 최대 사거리가 380여 km에 달하며 최고 고도 97km, 최고 속도는 마하 6.5에 달해 우리 군에도 위협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군에서도 400mm에 달하는 천무2 유도탄과 600mm에 달하는 전술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400mm급 천무2 유도탄은 천무 다연장 로켓에서 사용되는 K239 차량을 통해 한 번에 총 4발을 발사할 수 있으며 사정거리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정밀 타격 능력 향상, 관통 성능 개선, 전자전 재민 공격에 대한 저항 능력이 추가되는 등 진일보된 성능을 가지게 됐는데요. 우리 군이 보유한 600mm 탄도탄의 정체는 사거리가 290km에 이르는 KT즘2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K239 차량에 총 2발을 장착해 발사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600mm 방사포는 사실상 단거리 전술 탄도 미사일이며 북한은 800km 내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마저 개발했는데요. 이쯤 되면 이제 로켓 포병이 아니라 본격적인 지대지 탄도 미사일의 영역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2009년에만 해도 북한의 미사일 전력은 모두가 비웃는 조롱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북한이 기존의 스커드 BC 탄도 미사일을 개량해 만들어낸 화성 5호, 6호 탄도 미사일의 원형 공산 오차는 무려 1km나 되었고 화성 7형 노동 미사일은 원형 공산 오차가 2km에서 4km에 달할 정도였는데요. 여기에 핵탄두로 탑재해 쏜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일은 현실적으로 벌이기 어려운 일이고 재래식 탄두로 탑재해 쏘는 것이 한계인데 이렇게 원형 공산 오차가 심해서는 아무것도 맞출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들어 북한 미사일은 차원이 다를 정도로 타격이 있어 정밀도를 자랑하게 되었고 발사 방식 또한 준비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액체 연료에서 거의 즉시 발사가 가능한 고체 연료 방식으로 바뀌며 큰 위협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2010년대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면서 알섬을 표적으로 삼아 여러 번의 미사일을 쏘았는데 KN-23, 화성 11, 나 등의 고체 추진 연료 기반 단거리 탄도 미사일들은 정확히 동일한 지점을 타격할 만큼 눈에 띄게 정밀도가 향상된 모습이었습니다. 북한은 이스칸데르 미사일처럼 풀업 기동이 가능한 KN-23, 북한판 KT즘은 물론 화성 17형처럼 다탄도 ICBM으로 추정되는 물건들을 만들어내고 HGV 형식의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개발 중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에 대응하는 현무 시리즈 탄도 미사일을 수천 발 가까이 보유하고 있어 수량에서나 추진체 기술력 면에서나 정확도, 성능, 위력 모든 면에 있어 북한의 탄도 미사일들을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 탄두 중량만 무려 8톤에서 9톤에 이르는 괴물 탄도 미사일 현무5까지 개발해 시험 발사에 성공한 바 있는데요. 이 미사일은 사거리를 600km로 설정할 경우에도 탄두 중량이 6톤에 달하며 8톤짜리 탄두를 탑재할 경우에도 사거리가 300km에 이르기에 북한 전역을 문제없이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엄청난 사정거리를 자랑하며 지상 레이더에 잘 탐지되지도 않는 순항 미사일은 어떨까요? 순항 미사일 또한 사거리 부분에서 열세를 제외하면 다른 모든 부분에서 한국이 북한을 크게 능가하는 수준입니다. 북한은 최대 사거리가 1500km에서 2000km에 이르는 순항 미사일 A형을 2021년 1월 14일 열병식에서 처음 선보이고 2021년 9월 시험 발사했지만 우리 군에서는 이에 비교되는 현무3C를 10년 전인 2010년에 개발 완료하고 실전 배치까지 끝냈습니다. 북한은 이후 사정거리 1800km 내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는 화살2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지만 우리 군에서도 사정거리가 무려 3000km에 이르는 최신형 순항 미사일 현무3D를 개발하고 있고 마하 3의 속도로 회피 기동을 수행하며 날아가는 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물론 최소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며 현란한 회피 기동으로 방공망에 의한 요격에 대비하는 HCM 형태의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하이코어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외에 탄도 미사일을 통해 글라이더 형태의 활공탄두로 목표 지점을 타격하는 HGV 방식의 극초음속 미사일도 개발 중입니다. 다만 문제는 북한이 이 미사일들을 군사적 목표물이 아닌 지역을 파괴하는데 사용할 경우가 우려되는 것인데요. 2023년 1월 프랑스 전략연구재단의 연구원들이 EU 비확산 군축 컨소시엄에서 공개한 보고서에서는 북한은 3종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대한민국의 심장이나 마찬가지인 수도권 그리고 오산시와 평택시 일대를 타격할 수 있다고 공개했으며 파주시의 LG 디스플레이 타주
한화주 사업장이나 용인시의 삼성전자, 기흥사업장까지 목표물이 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경고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만약 북한과 한국이 서로 재래식 미사일을 주고받는 미사일전이 벌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피해가 훨씬 클 것은 북한 측입니다. 물론 북한이 대량의 미사일을 쏘아 보낼 경우 우리 군에서는 KAMD 미사일 방어체계로 이를 모두 요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신 대량 응징보복 KMPR로 북한의 중심 평양에 6,600여 발이 넘는 미사일을 쏘아보내 초토화시키게 되기에 북한 또한 함부로 미사일로 한국을 타격하기는 어려울 텐데요. 게다가 한국은 유사시 자체 미사일 방어체계로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음은 물론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미사일 방어체계 MD를 갖춘 미군의 도움은 물론 미국과 함께 미사일 방어 능력을 키워온 일본 자위대 전력의 도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우리 군의 미사일을 요격하거나 막아낼 수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가 전무하며 한국의 순항 미사일을 막아낼 만한 무기는 오로지 하나, 토르 야전 방공체계의 카피 버전뿐입니다. 북한은 대부분의 순항 미사일을 텔, 지상발사 차량을 통해 발사하고 잠수함을 통해 SLBM을 발사하지만 한국은 텔뿐만 아니라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서도 SLBM을 발사 가능하며 여러 함정에서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MD에 비교하면 KAMD는 빈틈이 많고 한계가 명확하지만 미사일을 요격해 자국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북한의 방공체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진일보한 능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절대 사용이 금기시되는 핵무기를 북한이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군에서는 핵무기를 단 한 발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미사일 발사 시도를 저지하는 킬체인과 미사일이 날아올 경우 이를 요격해 막아내는 방법뿐입니다. 사실 이 때문에 최근 한국 또한 핵무장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한국은 미국의 해구산 보호 아래 있으며 UN 회원국이기에 북한이 핵무기를 한국에 날려 엄청난 피해를 줄 경우 이는 곧 북한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해구산은 한국이 적국에게 핵무기로 공격당할 경우 미국이 그 적국에 핵무기 보복을 가해 초토화시켜 버린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최근 이 문제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만약 북한이 한국에 핵무기를 쏘고 그 보복으로 미국이 북한에 핵무기를 쏘면 멸망을 코앞에 둔 북한이 너 죽고 나 죽자 하며 미국 본토에도 핵무기를 쏜다면 어떡하냐? 미국은 북한이 마지막으로 가하는 핵미사일 공격에 LA나 시애틀이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고도 한국을 위해 북한의 핵무기 보복을 가해줄 것인가 하는 문제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미국이 핵무기 보복을 북한에 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중 하나가 한국의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들은 수준 낮은 핵무기 몇 발 정도로는 초토화시킬 수 없는 아주 거대한 도시인데다 지형까지 매우 복잡한 곳들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콘크리트는 핵무기의 위력을 극도로 떨어뜨리는 구조물인데 서울의 경우 각종 빌딩과 아파트 건물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도시이기에 핵폭발의 피해가 퍼지는데 한계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북한이 서울을 핵무기로 공격할 경우 서울이 괴멸 상태에 이를 것은 분명하지만 서울이 날아가 버린다고 해서 한국은 멸망하지 않으며 주요 도시 몇 군데가 파괴된다 해도 북한 전역에 반격을 가해 초토화시켜 버릴 수 있는 정규군 전력과 대량 살상 무기들 중 많은 것들이 남아있게 됩니다. 이후 한국은 자체적으로도 보유하고 있는 수천 발의 현무 미사일을 비롯해 각종 미사일과 항공폭탄들을 동원해 북한 전역을 공격해 초토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한국은 엄청난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국가 중 하나이기에 대량의 화학무기를 동원해 북한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이 한국에 대한 핵공격을 시도하려는 조짐을 보일 경우 한미연합군의 각종 정찰 자산으로 사전 정보가 입수될 수밖에 없으며 북한의 핵 기지들을 사전에 현무 미사일로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2014년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려 할 경우 핵무기로 선제 타격을 하겠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 만큼 한국에 대한 핵공격은 함부로 시도할 수 없는 정치적인 위협 수단일 뿐이라는 주장도 많은데요. 최근 북한이 미국 본토를 핵무기로 공격하려는 모습도 자주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북한 전역에 아마겟돈을 강림시키는 일이고 폴아웃이라는 게임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것이 사라진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를 북한에 실현시키는 행동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